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죽음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하늘에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에선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초록빛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기술이 만든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밸브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밸브를 돌립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의 물줄기를 다시 열어보기 위해서요. 저는 올해 35입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녹색기술 기업의 대표로 중동 전역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저는 이곳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 죽을 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자리에서 모래 위에 쓰러졌고 뜨거운 태양은 제 피부를 지웠으며 말라버린 우물 앞에서 저는 삶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물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게 하겠다. 그 다짐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면서 현실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기억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고정된 화염 덩어리 같았고 바람은 시원한 기운이 아니라 모래를 태워서 내 몸을 긁어내는 칼날이었습니다. 15살이던 저는 작은 플라스틱 물통 하나를 들고 지평선 너머의 우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왕복 20km. 그게 우리 가족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는 흔들렸고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물통이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오늘도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우물엔 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더 빨리 말라갔고 요즘은 며칠씩 텅 빈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선 여동생이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며칠째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있던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물, 마지막 남은 약 하나를 녹일 만큼만이라도.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물 한 컵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건넸고 저는 다음 물을 위해 이 길을 나선 겁니다. 무조건 물을 구해와야만 했죠. 하지만 그날 우물은 진짜로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밧줄을 내렸다가 텅 빈 플라스틱 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끝났어. 바닥까지 내려가 봤지만 흙탕물도 안 나와.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대로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모래가 뜨겁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멀어졌고 그 사이 피부는 화상을 입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제 등을 태웠던 햇빛을 막아주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내가 해내야 한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며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고, 배워야 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바꾸어야 했으니까요. 그 사이 사우디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세계의 유명한 농업 기술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관계 시스템은 설치 직후 모래폭풍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첨단 온실은 50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에 녹아내렸고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조차 우리 땅에선 유지비만 쌓여갔습니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을 이해한 기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엔 한숨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 놓인 건 예산 삭감 보고서 그리고 실패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팀의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인 건 알겠는데 농업은 글쎄요. 기후도 다르고 규모도 작고 무엇보다 사막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 폐허에서 일어섰다고는 하지만 우리처럼 사막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농업으로 유명한 나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연구원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늘 부족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좁은 땅, 부족한 자원, 그래서 기술로 버텨온 나라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청장님은 말없이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 시찰 제안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비행기를 타고 9시간을 날아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도 훨씬 깨끗했고 훨씬 조용했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듣지 않았고 길을 잃기도 전에 안내판이 먼저 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사막농업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서울 시내로 들어선 직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로 위엔 전기차가 조용히 달리고 고층 빌딩 사이사이엔 작은 정원과 시민공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걷고 있었고 카페에선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숨쉬고 있었고 기술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농촌진흥청 산하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온실 내부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사막보다 더 척박하게 조성된 테스트존이었지만 초록빛 채소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고 공기 중에선 은은한 수분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토양 대신 고정된 틀 속에서 뿌리는 매달려 있었고 LED 조명이 태양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체 시스템은 AI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CO, 광량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이곳의 물 재활용률은 98%입니다. 한국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작물이 내뿜는 수분을 포집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까지 정수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서 한 달치 채소가 생산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적은 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러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옆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철제 컨테이너 내부에 하나의 완전한 농장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자동화된 로봇팔이 작물을 하나씩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한 컨테이너로 가구 100세대가 먹을 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끝까지 살려내는 철학. 바로 그날 나의 오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조건부로 이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리야드 외곽 모래뿐이던 평지에 중동 최초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시범 농장이 들어섰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분 재활용 장치, AI 환경 제어 시스템까지 한국에서 봤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 조립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저와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의지는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이 사막에서 작물을 자라게 하자. 그런데 시작 후 2주 만에 우리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기온이 53도까지 치솟는 날,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고 실내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작물들은 힘없이 시들기 시작했고 패널은 경고음을 내며 자동 정지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지만 사막은 한국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시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 속엔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들과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해결책은 빨라야 했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제안했습니다. 차열막을 설치합시다. 직사광선을 분산시키고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패널 하부 채널을 추가하죠. 사막은 다릅니다. 이곳의 태양엔 이곳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품을 주문하고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온도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실내는 다시 청량한 수분감으로 가득 찼고 작물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이 사막에서 기술이 적응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위대한 건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에 맞춰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화는 한국의 기술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날 아침 우리는 스마트팜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물기 어린 공기 속에서 생기를 머금고 있었고 빛 아래 반짝이는 채소들이 마치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날의 주인공은 오이였습니다. 가장 먼저 자라난,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었던 이 사막의 첫 번째 오이. 나는 그 오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수분이 손끝을 적셨고 그 감촉은 20년 전 갈라진 내 입술에 닿았던 모래바람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란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자란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죠.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건 사막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기술자는 작물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어머니 손에 건넸습니다. 그 손은 마르고 굳어 있었지만 그 손끝은 그 누구보다 부드럽게 그 채소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이 한 개가 아니야. 이건 희망이야.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물을 찾아 10km를 걸어야 했던 그 소년이 지금은 사막 위에서 수확을 하고 있다. 그 오이 한 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마을의 삶을 바꾸었고 이제 곧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만든 변화였고 한국이 우리에게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소식이 사우디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자 전 국민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농작물이 자랐다고요? 이건 진짜입니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고 왕실에서도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디 정부는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사우디 전역에 새로운 식량 전략을 수립한다.
그 발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에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는 국가 전체의 전략이 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박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왕세자 직속 고문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사우디 전역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모래 위에 쓰러져 있던 저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이를 들고 웃고 있는 현재의 제 모습. 이 기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고향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우디 정부는 국가 스마트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술 기반의 전국 확산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다음 몇 달간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다시 트럭이 달리고 장비들이 들어섰고 굴착기가 땅을 파고 한국에서 기술진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배경엔 늘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기술, 정신, 그리고 가능성.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막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막을 전략으로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물을 찾으러 10km를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학교 안에 급수 시스템이 생기고 식당에선 스마트팜에서 자란 채소가 제공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내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로봇을 이용한 농장 자동화를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유학 가서 기술을 더 배워오고 싶어요. 그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걸었던 길의 끝에서 들려오는 대답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 곳곳에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절약과 효율, 협력과 지속 가능성. 한국에서 배운 철학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농장을 설계하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고 자신만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힘이 아니라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온실을 제 아이처럼 돌보고 있어요. 한 여성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리야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마트팜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들이 저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 혼자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발걸음이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이 사막 한복판에서 나는 물을 찾아 쓰러졌고 그때의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밸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한 마을의 생명을 틀고 있는 밸브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겁고 모래는 여전히 황금빛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건 물입니다. 깨끗한, 끊임없이 순환하는 희망의 물. 고개를 들어 온실을 바라봅니다. 기계가 움직이고 작물이 자라고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때 한국에서 만난 연구원이 제게 말했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왜 쓰는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쓴다면 그 기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제 삶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사막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고, 이제는 중동 전체를 푸르게 바꿔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소년이 열었던 밸브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밸브는 한국이 저에게 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세상에 나누는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사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